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0.27% 올라서 257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조금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이 4천억을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웬만하면 우리나라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선방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조금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우가 0.5% 올랐고요. 나스닥이 0.7% 올랐는데 근데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가 넘게 이렇게 빠지기도 했어가지고 반등이 상당히 이렇게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을 봐도 0.5% 이렇게 또 빠지고 있어가지고 참 미국 시장이 좀처럼 반등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좀 미국 증시가 그래서 부진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좀 강해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유로스톡스 0.7%대 빠지긴 했는데 사상 최고치 대비로 한 2%도 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만 봐도 유로스톡스가 지금 여전히 11%가 넘는 이런 지금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한 증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보면 정말 이 방향이 굉장히 엇갈렸어요.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5.7%인데 유럽은 지금 플러스 11.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아직 상승으로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올해 7% 정도 상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코스피는 3년으로 봤을 때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3%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3년 보면 지금 플러스 48%이기 때문에 지금 3년으로 봤을 때는 유럽 쪽, 그리고 일본, 니케이가 요즘 주춤하긴 하는데, 3년으로 봤을 때는 니케이도 지금 47%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나스닥 반등을 했던 거는 좀 브로드컴의 역할이 컸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후에 거의 한 15%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워낙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상승폭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8.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그 나스닥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로드컴을 비롯해가지고 반도체 주식들이 좀 반등을 해줘서 그래도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9%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팔란티어가 5.5% 올랐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2.8%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주식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좋았던 월마트, 코스트코가 좀 많이 빠졌어요. 월마트가 3% 빠졌고요. 코스트코가 6%나 빠졌는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있기도 했고요. 실적이 지금은 서프라이즈가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아주 나빴던 건 아닌데 어쨌든 약간 기대치에 부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마트 지금 주식들이 떨어진다는 거는 확실히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걱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낮아졌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조금씩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WTI 같은 경우도 지금 66달러로 계속해서 조금 빠지는 추세기는 한데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의도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WTI 같은 이런 석유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길 바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떨어지면 또 그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 수가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일단 S오일 같은 정유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S오일은 오늘 8.7%나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뭐 저점일 때는 5만 원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워낙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의 이렇게 호재가 나와도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정유소 시설이 이렇게 손상됐다는 그런 뭐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SO일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워낙 많이 하락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금융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금융주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이 1% 상승을 했고요. 신한지주도 1.3%, 하나금융지주가 2% 상승을 했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오늘 6%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화재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좋은 그런 주식이라고 보이거든요. 빠졌다가도 이렇게 바로 좀 잘 올라오고요. 뭐 1년으로 봤을 때는 뭐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5년으로 봐도 상당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뭐 자사주 소각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4%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도 뭐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렇게 반등을 하려는 시도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확실히 30만 원대 초반만 오면 네,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대 빠지면서 확실히 미국 나스닥이 계속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냥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거의 이 8만 원대에서 이렇게 5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그리고서 지금 횡보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11월 달부터 횡보라서 거의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좀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횡보를 하면 좀 반등을 할 만도 한데 참 그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실적도 지금 그렇게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분기 컨센서스 나오는 게 보면 영업이익이 또 줄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4분기 때 6조 5천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1분기는 또 5조대로 이렇게 떨어질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늘도 이렇게 4천억씩 파니까요. 계속해서 투자 자금이 유출되는 거는 뭐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참 안 떨어지긴 해요. 지금 달러 원 환율이 다시 좀 올라와가지고 지금 1450원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의 뭐 근본적인 그런 개혁이 뭐 계속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중복 상장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큰 문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 다시 투자자들이 좀 돌아올 거고 투자자들이 좀 돌아와야지 아마 달러원 환율이 좀 안정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자금이 유출이 계속되는 이상은 환율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